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7%까지 올랐고 어제도 7%까지 올랐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7%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빠지죠. 아주 재밌는 공시가 나와 있는데 업데이트 한번 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엔캠에 대한 시나리오 전부 다 일러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자, 보다 보면 이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지분을 줄였습니다. 사실 지금 7월 2일자니까 오늘 지금 6시 2분인데요. 세미나 끝나고 바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5%에서 3% 지분을 줄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장내 매도랍니다. 24일부터 시작해서 24일이면 요 날짜죠. 블럭들이 있었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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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나머지 물량들은 들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딱 했었는데 결국 뭐냐면 나머지 것도 쭉쭉쭉쭉 팔면서 지분을 5%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잘 보게 되면 같이 봅시다. 그냥 5%에서 3%로 지분을 줄였죠. 이제 이들은 공시사항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제가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 반등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올 수는 있지만 7월 7일을 말씀드렸습니다. 8%에서 5%의 지분을 감소시키면서 5% 밑으로 지분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7월 7일 날은 일요일이라는 전환 공시 13회차에 대한 전환 공시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분기복에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지금 전환사채가 남아있는 게 제일 큰 게 어디 남아있죠? 여러분들 13회차 전환사채죠. 이 부분이죠. 그죠? 자, 7만원에 전환할 수 있다. 그냥 평단가가 7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만 주의 전환사채가 남아있죠. 근데 160만 주도 아직 다 소화되지 않았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0만 주의 전환사채. 이거 아직 도래 안 했네? 근데 7월 7일이라는 날짜를 보게 되면 일요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했던 말은 뭐예요? 한 요 정도 부분 때부터 시작해서 반등은 한번 올 수 있다. 근데 정확한 시나리오는 어디부터 이제 위아래 변동성이 갈린다고 했어요? 중앙 첨단 소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좋아요. 일단 지난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3일 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었어요. 그쵸? 자, 어떤 분이 뭐 엔캠을 보다가 유튜브 찾다가 1번으로 뜨길래 들어왔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제가 했던 말은 분명히 이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이 사모펀드는 5% 밑으로 지분을 끌어내릴 겁니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중앙첨단 소재 아무리 전환가액을 조정했다 말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죠? 잘 보세요. 중앙첨단 소재. 급등이잖아. 이게 다 700원짜리라고. 20배 이상 수익 났다고. 그러면 이 잘 봐요. 엔캠을 받쳐줄 애들이 누굴까? 얘네들이야.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고가에 이제 매도했고 매도할 주체들이 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꼬이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왜? 자,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는 누구 거? 오전강이 거. 왜? 오전강이 누구? 아트라스 8000의 최대주주. 광무와 중앙첨단은 누구 거? 아트라스 8000 거. 결국은 오전강일 거야. 그놈이 그놈이라 이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들 고가에 팔았던 전환사채 세력. 엔캠 고가에 판 전환사채 세력. 가벼운 놈들도 1조까지 만들어낸 애들이요. 결국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온다? 얘를 받쳐주는 수급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할까요? 그들이? 안 원하지. 최대한 싸게끔 받아가지. 그럼 우리 그 사모펀드 어떻게? 맞아요. 이제 본인들의 논리에 의해서 5% 밑으로 지분을 줄이는 순간부터는 의무공시사항을 벗어나서 통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이제 좀 영상을 좀 지켜보실 맛이 드시죠. 11분 넘어가고 있네. 자, 이때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는 분명히 5%에서 5% 밑으로 지분을 줄이는 행동을 분명히 할 겁니다. 왜? 중앙첨단 소재 700원짜리 전환사채를 많이 먹었던 세력들의 주가를 싸게 받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환호성을 질렀던 게 과연 환호성일까요? 아니면 비성일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도 과연 오늘 종가가 그렇게 멋지게 끝났나요? 아니죠. 결국 뭐냐면 지금 프라이빗 에쿼티 역시나 똑같이 지분을 줄이는 활동을 한다 이겁니다. 얼마를 싫어하는 거라고 보이시나요? 자,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세부 내역에서 자 24일부터 팔았던 거 제외하고
7777 하면서 얼마까지 팔아버려요? 여기 맞습니다. 23만원, 23만원, 21만원, 21만원.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 가격이 되더라도 주가를 누르겠다라는 거죠. 이제 남은 수량은 얼마나 남았다는 겁니까? 전자공시상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3%의 지분은 언제든지 우리는 주가를 누르는 힘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은 수량들 점검하면서 우리 봐야 될 텐데 이번 직전 보고서에서 47만 8천 주 보유하고 있었던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소환을 시킨 거니까 10만 주 남아 있어요. 10만 주. 그죠? 10만 주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물량은 얼마? 3% 정도의 지분을 남겨두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남아있는 이 주식수를 바탕으로 해서 74만 9,711주. 지금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플러스 11만 주를 더하면 84만 9천 주 정도 남았다는 거네. 거기서 70만 주가 더해지기 시작해야 150만 주 정도의 전환사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어떤 논리를 필까요? 주가를 누굴 위해서? 중앙첨단 소재를 위해서. 중앙첨단 소재를 위해서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르면 때려맞고 오르면 때려맞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단발적인 이런 이슈가 등장됐을 때는 제가 분명히 도와드린다고 해서 실제로 도와드렸죠.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자, 이제 여러분들 잔잔바리도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에 대한 이 타점이 생겼을 때 여기서 공략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걸 못 먹으면 만일에 지금 이 현상에서 때리지 않는 그리고 빠지지 않는 주가라는 건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그림이 나오려면 분명히 어떤 신호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신호는 어떤 신호일까? 컨버터블 본드라는 부분이죠. 컨버터블 본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자,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을 때는 좋게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는 뭐죠? 맞아. 이 그 전액이라는 부분, 양극재, 음극재의 분리막 전액 좋은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흐름에서 기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딱 지켜낼 때 33만 원을 정확히 유지하면서 원가 시나리오가 틀어질 때나 아니면 이런 전환사채 외에 우선주를 등장시키면서 우선주도 전환 우선주가 있고 배당 받을 수 있는 우선주가 있는데 이런 사채 물량 이것도 사채입니다. 이렇게 쇼를 할 때 그리고 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때 특수한 김성 누구가 몰빵해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 이러면 와이어트 그룹이나 이런 이 수급들을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조정받게 할 수 있다. 5월 15일까지 있을 이 MSCI 이 이후에는 중앙 첨단 소재라는 종목과 반대의 흐름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중앙첨단 소재의 전환사채를 보면서 이 해법을 좀 보자라는 건데 7월 7일이 동일시되는 날짜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방향성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쭉 보게 되면 여기에요. 7월 7일자의 전환사채 똑같은 날짜가 한번 기입되어 있죠. 670만 주가 남아있죠. 이때부터 커플링으로 갈 거예요. 커플링이 뭐예요? 예, 둘 다 커플처럼 위든 아래든 같은 방향성을 틀 거래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5% 밑으로 우리 에쿼티가 이 지분을 줄이면서 주가를 눌러댈 겁니다 라고 해도 아니요. 이건 무조건 싸니까 올라갈 겁니다. 영원한 업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영원할 것 같았죠? 영원할 건 없어요. 시장의 상황이나 산업의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결국은 어떠한 종목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엔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좋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11월 이제 토론회가 있으면서 이제 뭐랄까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물론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되겠지만 그 부분의 논란이 다시 한 번 더 동사의 주가에 맞아요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야기의 중심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방으로 무게를 둘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왜?
이미 제가 예측했던 대로 7월 초부터 7월 7일 이전에 이들은 분명히 한 번의 반등을 이렇게 줄 것이다. 다만 우리 사모펀드라는 애들은 5% 밑으로 지분을 줄이고 언제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분을 줄이면서 이제는 공시상의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공시상의 의무가 있나요? 없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할 거다? 계속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누구를 위해서? 중앙첨단소재 700원에서 받아간 우호 세력들을 위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분명히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전략도 좀 하나 일러드릴 텐데 만일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오게 되면 쭉 해서 베팅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 부분이 오게 되면 경각심을 느끼면서 때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 전략이 2년 전부터 짜여 있는 오전 강의의 전략인데 요 부분이 왔을 때 어떠한 종목이든 기계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는구나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자, 세 번만 봅시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라이브 채널 실시간으로 동영상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널을 당분간 7월 7일까지 도와드린다고 약속해 드렸죠. 채널 링크 주소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때자 영상이었을 거예요. 오늘 세미나 오랫동안 했더니 목이 좀 쉬네요. 3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이때 이제 22만 8,800원? 이때 저점 나왔을 때 무조건 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 SDI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합리적으로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왜? 오전 강의는 삼성 SDI의 수석연구원 출신이었고 전액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그 사실을 듣고 엔캠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삼성 SDI는 얘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 그러니 얘가 올라가는데 얘 막물까지 갔으니까 엔캠 모를 수 있다. 이런 이면에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거든요. 왜 보여드릴까? 나중에 이런 거 왔을 때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들의 머리 위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널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죠.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는 단타평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온다. 자,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자 날짜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죠. 제가 그냥 운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죠. 우선주의 보통 주잖아. 훈주예요.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가 보통 우선주가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우선주가 있고요. 먼저 우선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업이 망하거나 매각될 때 먼저 돌려주겠다. 주식 매수 선택 7만 천주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장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맞아요. 뭐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얘네가 때리는 걸까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스탁옵션이야.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임직원이 퇴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죠. 과거 에코프로, 자 오늘 삼성 SDI 빨로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어제 또 뉴스 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자, 삼성 SDI 50만 원까지 왔다. 이때 여기 찍고 빠지는데 그래서 엔캠을 사야 됩니다라는 이면의 스토리까지도 여러분들께 그래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악의적으로 이거를 다른 활동으로 쓰이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간간히 이벤트 있을 때만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었죠. 실제로 이 부분에서 3월 26일자에 무조건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도와드렸고 실제로 삼성 SDI를 보게 되면 결국은 언제 빠집니까? 3월 28일 날, 26일 날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이면에 있는 사실들도 우리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오전 강의는 경각심을 알립니다. 김성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 부분에서도 한번 일러드렸던 것처럼 피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결국은 지금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자, 좋아요. 지금 이거를 숏을 때려서 얼마만큼 숏을 때리겠습니까? 매도를. 그죠? 타이밍 봐야 되고요. 우린 이 부분을 날려나가야 되는데 손실 중인 분들 있을까요? 미리부터 말씀드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종목을 다루는 때만 합시다. 자, 요 부분에서 분명히 오전 강의는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주가 하락을 일으킬 겁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꽤나 올라왔을 때죠.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승자의 플라이어가 되실 준비가 돼 있으신지요? 그죠? 자, 오늘 장마감 공시 정확히 맞추셨네요.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주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엔캠.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 있게끔 접근하고 근거 있게끔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로 보지 마라. 근거 있게끔 접근하자. 4월 4일 오후 12시 44분에 장중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그러면서 사채 물량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채 물량들. 자, 봅시다. 수급이 누군가 들어왔다 이거야. 자, 보도록 할게요. 안 되는 물량들이 일부분 있지만 숨어 있어요. 그죠? 숨어 있는 이유는 자, 5월을 향하면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면 소환시키자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특정인의 개입의 수급이 오늘부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얘들은 이 사채권자들 사실 이 사채권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기업들 2021년도에 삼성 SDI의 전액 사업부의 매각 이 틈을 타서 오전 강의가 만든 회사잖아요. 사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전환 사채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상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자, 이때 경각심을 알렸어요. 자, 이때처럼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4월 4일자 날짜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죠. 근데 사채 물량들을 진짜 동원했죠. 주가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를 등장시키지 않아요? 4월 4일 날짜 보고 자, 히든 종목 하나 드릴 겁니다, 오늘. 자. 2차전지 쪽 아니에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자, 보게 되면 요 부분이죠. 4월 4일 날짜에 실제로 이렇게 우선주의 보통주 전화 기타 내용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전자공시사항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엔캠 언제자의 사채 물량들을 동원시켜 버리죠. 아니 파는 거냐 안 파는 거냐가 중요하지 않는다고. 4월 15일 날짜에 이 부분 보게 되면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라고 오전 강의 딱 이제 지분 공시 때리면서 어차피 이들 전략은 손에 그냥 뭐 뻔한 거예요. 왜? 어차피 누구를 먹여주기 위함이니까. 자, 요거는 이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파는 게 아니라고. 와이어트 그룹도 오전 강의가 지분 투자해 놓은 거라고. 근데 36만 5천 주짜리를 결국은 뭘 한다? 주식으로 바꾼다. 바꾸고 무슨 쇼를 한다? 위협을 준다. 어느 날짜에? 4월 15일 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바꿔낸 거는 언제다? 4월 8일. 그러면 주가를 보게 되면 사채 물량들을 동원해서 시장에 위협을 주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했는데 4월 8일 날짜쯤에 보이세요? 이때 고봉을 딱 찍어버리죠. 그리고 15일 날 이렇게 왜? 의무공시사항이 아니니까. 지금도 역시나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맞아요.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라이브 채널 제가 개인 번호 한번 남겨볼 테니까요. 라이브 채널 들어오십시오. 이제 변동성을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 이 둘이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한 번에 틀어낼 거야. 둘이 똑같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잔잔바리에 대해서 이거 의식하시면 안 돼요.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3%, 5% 밑으로 지분 줄였어요. 공시상의 의무가 없어졌어요. 이들은 분명 주가를 올라오려고 하면 때리고 올라오려고 하면 때릴 겁니다. 먼저 때리세요. 올라오면. 자, 그 김성 누구 몰빵 쳐라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010-4822-8706입니다. 저 개인 번호입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부 다 일러드리고 실시간 전략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엔캠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채널 주소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실이 정말 크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신용과 대출 쓰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 펩트론을 언제부터 도와드렸죠? 10월 27일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도와드렸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삼천당 제약도 이제 커버리지 들어갔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 한번 재미있는 영상이니까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하루 전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정말 많이 올랐으면 더 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인데 하루 전 맞나? 자, 보도록 할게요. 더 발생되게 되면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분명 같은 습성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의 주가 상승 이 부분을 따라서 분명히 주가 여기까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갈 수 있을 이거 3월 14일 날 이따 영상 보여드릴 텐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금 정말 뜨거워요. 예. 지금 후속주 하나 좀 내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라이브 채널에서 다룰 건데 이때 이 연구원이 언제 6월 12일 날짜의 영상을 제작했고 실제로 올라온 건 2월 28일 나중에 올라왔어요. 결국은 뭐냐면 잡아요. 비만 치료제 회사는 펩트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테오젠의 뒤를 이을 회사라고 하면서 엄민용 신한투자연구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죠? 저는 이걸 언제부터 얘기했다? 아주 최저점부터 여러분들이 이어들으면서 수혜주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도와드렸었어요. 그쵸? 이때도 역시나 자, 뭐 전략 한번 어떤 전략을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재밌는 건데 저는 이제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는 전략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기타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충분히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자, 지금 새벽 4시 4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펩트론이 사실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오늘 일단 말씀드린 건 제가 강조드리는 건 딱 하나죠. 모든 업종은 산업의 사이클과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한다. 이걸로 대체할 건데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 과정에서 상승했던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자, 비교 사례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자, 일단 쭉쭉 봅시다. 이때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엄민용 연구원이 펩트론을 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펩트론은 어떤 거죠? 맞아요. 그 우리가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 부분이 잘 봐요. 매일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통증을 유발한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을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일주일 동안 정확한 약을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에. 그죠? 한 번에 또 이틀치 넘어가 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량 분사 방식이라고 해요. 스마트 제형이라고 하죠. 자, 일단 이때부터 기업 시나리오는 25,650원 오르죠. 전부터 계속 커버리지를 그래도 이 채널을 통해서 한 번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전달하는 게 그게 쉽진 않죠. 그러면서 투자 전략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과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 뭘까?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알짜 종목이 현재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줄 수 있는 구간대에서 저는 힘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 이때도 전부 다 일려드리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바이오 종목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자, 이 전략을 다루는 부분도 엄청 재밌을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이 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캠도 그랬고요. 왜냐면요, 한 요 정도 바닥인가라고 하면 이렇게 긴 꼬리를 한번 달아버려요.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이 특이한 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있다라는 건데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한 조정을 좀 보일 때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일 때 보통요 이런 건 있어요. 요런 부분을 한번 훼손시키면 여기서 받아먹을 애들 있죠. 즉각으로 올리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 거의 대부분 그랬는데 혹시나 일부분 한 30% 정도만 좀 이제 거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이 만일에 이 부분이 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재차 접근하는 거. 왜? 항상 이래요.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펀더멘tal 시절도 똑같아요. 산업을 보면서 확산을 한다. 그거는 이제 바뀐 게 없어요. 뭐든 반도체든 뭐든 중요한 건 딱 하나야. 바이오 산업의 분위기가 연출돼서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와 있지만 항상 저점을 테스트했던 종목들은 그 다음 꼭 저점을 테스트하려는 심리가 있고요. 고점을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했던 거는 한 번은 더 갱신하려고 하는 심리가 커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거래만 하시되 요 부분 오시게 되면 그때는 좀 세게 진입해서 한 바이오 시장에 이 훈풍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수급들도 좀 이제 괜찮게 형성돼 있는데 자, 일단 뭐 시나리오도 말씀드렸고 종목에 대한 스토리도 말씀드렸고 그죠?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 엔캠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 즉각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없는 시기, 그런 시기가 오면 항상 제가 이런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요 부분 오면 30% 정도만 거래해야 돼. 요 부분 딱 쌍바닥. 요 부분 오면 힘있게 실어 넣어서 바이오 시장의 훈풍을 반드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꾸준히 찍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엔캠도 전부 다 맞춰냈고요. 자, 근데 팩트론 뒤를 이을 종목 사실 삼천당 제약을 오늘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한 6% 7%에서 쭉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이 종목보다 자 추가적인 급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만 아직 오르지 않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 있어요. 자, 앞서서 제가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전부 다 다뤄드렸어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시가총액 순으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비만 치료제 회사의 시가총액. 그렇죠?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중형주, 중소형주가 이렇게 움직이죠. 항상 이제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위기 이제 시장에서는 분명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바이오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건강? 이 아주 어려운 이 업종이죠. 미국에 있는 일라일로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근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한두 명만 쓸 수 있는 비싼 약품이었지만 대중화될 수 있다. 이 모멘텀이에요. 반드시 우리 날아가야 됩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테오젠, 펩트론의 뒤를 이어서 적어도 3배 이상은 분명히 주가 급등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엔캠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미련은 우리 언제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미련은 언제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딱 하나요. 크게 먹는 구간에서 먹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지금 이 부분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분명 해법이 존재합니다. 자, 엔캠. 자, 방향성은 7월 7일이니까 2거래일 전으로 올라가서 금, 목, 수 이때 방향성이 세게 나올 거라고. 근데 벌써 언제 나왔다? 당장 내일부터 이 구간대에 나오겠네. 그죠?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결정 나오게 되면 그때 판단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미리부터 말씀드린데 단발적인 투자는 해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단발적인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8228706. 근데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누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이 부분에 3.7%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증권사가 있어요. 그 증권사를 통해서 나올 텐데 이건 조금 비밀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 증권사 명도 2군데 첨부해 놓을 테니까 단일 계좌로 해서 매도가 나온 다음에 오버행 이슈 일단적으로 끝났다.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7월 7일 나올 이슈 그 물량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 그리고 이 지금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미 손실이라고 한다면 기다립시다. 자, 펩트론의 딜 종목도 보내드릴 거니까 엔캠이라고 해서 2글자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펩트론처럼 무시무시하게 갈 수 있는 시가총액 2, 3천억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종목이지만 순간적으로 2, 3배는 분명 오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문자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굴 믿지 마세요. 뭐 김석일 회장 이거 결론은 뭐냐면 저처럼 기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자, 길 때는 기다 아닐 땐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때 33만 원 정확히 유지할 때부터 이들의 시나리오는 5월 15일에 MSCI를 향할 겁니다라고 했죠.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그냥 심심풀이로 볼까요? 언제부터 이들은 작전을 짰는가? 아주 최근거래일부터 볼 텐데. 자, 이 31만 3천 원 이게 언제냐면 지금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때쯤이에요. 근데 이때 33만 원에 정확히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날짜. 2월 26일 이때부터 작전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렸었는데 보도록 할게요. 보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향하는 건 어딜까요? 5월이겠죠. 5월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결국은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자, 이럽시다. 여기를 마지막으로 합시다. 33만 원 시나리오 이때부터 도와드리기 시작하면서 33만 원을 정확히 유지한다는 5월 15일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 몸집을 줄이고 다시 몸집을 이렇게 올리는 과정을 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간다면 거부 사인이 나온다고 했죠. 거래량도 맞춰놔야 되고 강호동이처럼 몸집을 부풀리는 건 MSCI 싫어한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 제가 경각심을 알렸었고 기회다 판단할 수 있었고 피해가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떤 이들의 시나리오가 나오든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힘드신 분들 반드시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컴퓨터가 이상한가?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그리고 평단가 수량, 얼마의 손실을 보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벌써 11,000명 가까운 구독자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여러분들께 한번 자, 일단 이제 10,000명 넘어서 벌써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돼? 2달 반밖에 안 되는데 영상을 가볍게 올렸었는데 영상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힘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해보자.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보통 1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구독자 5,000명일 때 한 번 했었는데 10억 이상 달성했죠. 자, 뭐 4, 5천만 원 가지고 10억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 생각엔 수업의 수익을 내야 되네요 라고 하지만 종목이 아니에요.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가? 이번 뭐 간단히 한번 제가 첨부를 한번 해봤어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인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채널 들어오시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세요. 근데 전부 다 참여할 수 없어요.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고 만일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면 여러분들 공유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고 어렵게 만든 여러분들 자료들 전부 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